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나 혼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산기 신도시 공급 방향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이 방향성이 무주택자분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까요? 아니면 절망이 될까요? 3기 신도시 청약을 오매불만 기다려오셨던 분들, 그리고 해당 지역 인근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과 이슈,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와 부동산 문제, 실시간으로 문의하고 싶고 해답을 얻고 싶으신 분들, 좋은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으신 부동산 초보 투자자분들까지 나 혼자 부동산 오픈 채팅방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걸 모두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게 사라진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있으실까요? 바로 3기 신도시 청약인데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 기다리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가점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들은 이제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무주택자분들조차 3기 신도시를 기다린다 그런 말 대신에 기존 주택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랑 지금 바닥인지 이런 질문들만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왜 그토록 열광하던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급감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인데요. 팩트를 한번 짚어보면 2026년 공공분양 중 3기 신도시 물량은 고작 7,500호 규모에 불과합니다. 입주 시기는 빨라야 2029년에서 2030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7,500호라는 물량조차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수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했던 사전 청약 물량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결국 2024년 5월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후 본 청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2년 가까이 시계가 멈춰버렸는데 사업 지연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 이미 당첨자가 있는 단지만 급하게 서둘러서 수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신규 사업장에서는 일체 공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희망 고문만 계속되니까 대기 수요자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3기 신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그 해답은 바로 LH개혁위원회에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정권의 철학에 따라 공급 정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분양, 신혼 희망타운, 민간분양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뉴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개편해 사전 청약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큰 틀에서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LH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현재 아주 거대한 조직 개편이 상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LH를 두 개의 회사로 쪼갠다. 토지주택개발공사는 오직 토지 조성과 주택 공급만을 전담합니다. 토지주택은행은 개발공사로부터 공공주택을 인수해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멀쩡한 회사를 나눌까 생각을 해보면 철저한 자본 논리, 즉 부채 조정 때문입니다. 현재 LH는 막대한 공공임대 관련 부채를 떠안고 있어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부채를 토지주택은행으로 전부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벼워진 토지주택개발공사는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고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서 주택 공급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정부의 속사정이고 우리 무주택자 입장에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공급 속도가 빨라지면 내가 온전히 내 땅, 내 집을 가질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언론과 개혁위원회의 방향성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3기 신도시의 기본 모델은 토지 임대부 주택과 역세권 고품질 공공임대의 투트랙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LH 개혁위원회 면면을 보시게 되면 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비롯해서 과거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를 설계했던 진보학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핵심 철학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팔아서 수 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독식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부동산 투자는 땅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사이클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해야 하는데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되지만 오르는 건 결국 그 밑에 깔린 대지 지분 즉 땅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HDB 모델처럼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가 알던 시간이 지나면 자산 가치가 점프하는 로또 분양의 개념은 3기 신도시에서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전체 물량의 60%를 차지하며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3기 신도시, 민간 분양 물량조차 공공주택 성격으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창릉, 교산, 대장 등 3기 신도시 알짜 입지에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 내 집 마련을 꿈꾸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전략을 수정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청약 통장만 쥐고 있기에는 정책의 방향성이 자산 증식보다는 주거 안정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자본금 상황, 투자 철학, 그리고 주거 목적을 명확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시세 차익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인프라에 장기 거주하는 것이 목표라면 다가올 3기 신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투자를 원하신다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 주택이나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부동산 오픈 채팅방에서 현재 많은 부동산 정책 얘기와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와 고견들을 서로 나누면서 부동산에 관심 가지신다면 돈 되는 정보로 부동산 투자 또한 한 단계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회는 뉴스나 카더라 같은 찌라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있는 인사이트에서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여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부동산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